오늘은 반고 보러 갈 거야. 오늘 검은 망토 찾아갔지? 검은 망토 아이 고마워. 반고흐의 인기가 엄청나더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뒤에서 나를 계속 치는 거야. 건드리고 움직이고 치고. 만약 내가 반고흐였다면 전시장에 써놨을 거야. 매너를 지키며 관람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보다 앞줄에서 사람들이 반고흐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 나는 그걸 흐뭇하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한 여자가 아유 저게 뭐하는 짓이야? 저런 개념 없는 것들 때문에 줄이 밀린다니까? 이러는 거야. 다행히 나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넘어갔지.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에는 입장하자마자 내 뒤를 치며 스태프한테 말했어. 휠체어 있어요? 휠체어? 제가 그게 좀 필요한데요. 나를 밀친 건 기분이 나빴지만 옆을 보니 그 여자 일행 중 아버지로 보이시는 분이 연세가 꽤 있어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우리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 갔던 게 생각나더라. 그래서 참았어. 가시기 전에 효도하고 싶은데 마음이 앞서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반고흐의 사진과 가족들 사진 생가를 지나서 종이에 그린 그림들이 보였어. 우와, 놀라웠어. 반고흐 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유화잖아. 그런데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더 놀랍고 너무나 섬세하고 감정 표현이 짙게 와닿아서 또 놀랍고 감동적이었어. 특히 양동이를 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눈물이 핑 돌더라. 그리고 그림들을 이어서 보는데 나는 캔버스 밖 그림까지 그려지더라.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기라도 했던 것처럼. 그리고 니네네 오래된 탑은 정말 그로테스크하게 보이더라. 건물의 입은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오열하는 것 같았고 하늘의 구름마다 기괴한 얼굴들이 보였어. 들판에는 소름 끼치게 생긴 괴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여인의 두상에서는 여인의 눈을 통해서 반고흐가 무언가를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반고흐가 미친 게 아니라 진짜 무엇을 봤을 수도 있겠다. 그 여인들이 눈을 통해 본 것들을 반고흐도 봤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밀다발에서는 영화 살인의 추억이 생각났어. 봉준호 감독님이 반고흐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으신 건지 아니면 반고흐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곧 다시 마주한 다른 밀다발의 그림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어. 하얀 두건을 둘러쓰고 있는 남자. 혹시 저 남자가 범인이 아닐까? 반고흐가 목격했거나 그래서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니었을까?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글, 영상, 사진 등 수많은 것들로 정보를 전하지만 반고흐의 시대에는 그래서 반고흐가 그림으로 진실을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그림에서는 까만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참 묘하더라. 그 그림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리고 꽃이 있는 정물화에서는 칼이 보였어. 저 화병 속에 칼을 숨겼나?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인 장미와 모란에서는 저 화병 속에 손가락을 숨겼나?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미와 모란이라는 작품에 반고흐의 서명이 빨간색이더라. 마치 피로 적은 듯한 필체처럼. 그리고 길레트의 풍차에서는 유독 가로등 밑부분에 유화가 드러나 있는 걸 볼 수 있어. 마치 그곳을 가리키는 것 마냥. 그래서 나는 생각했어. 혹시 저기에 무언가가 있나? 그림으로 무슨 암호를 보낸 걸까? 혹시 반고흐가 진짜 젠틀맨이었나? 그리고 자화상에서는 한참을 쳐다봤어. 설명에는 반고흐가 돈이 없어서 모델을 구하지 못해서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그리며 주변을 경계했을지도 모른다. 언제 누가 자신을 죽이러 올지 몰라서. 이런 생각들을 하며 그림을 보니 풀밭에서는 시체들이 그 풀밭에 묻혀있는 걸로 보였고 식당 내부에서는 유독 까만 정등과 까만 화병이 있는데
그 까만 전등이 꼭 반지 모양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혹시 저 화병 안에 반지가 들어있나? 그걸 알려주는 그림인가? 그리고 석양의 버드나무는 세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 묻혀진 세 그루의 시체, 그림의 위치와 장소를 그려놓은 거지. 사이프러스 나무로 둘러싸인 과수원은 시체를 묻던 장소, 그곳에서 과일이 자라나 그걸 먹으면서 이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생트 마리 드라 메르의 전경이라는 그림에서는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가 보여. 그리고 그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모습도 보여. 서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그림의 해설 숫자가 11이었어. 내가 아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마치 그 11이라는 숫자가 나 같았어. 내가 오늘 검은 망토를 입고 전시를 보러 갔는데 내가 미래에 시간여행을 해서 반고흐를 만나러 과거로 갔는데 내 눈을 통해 반고흐가 나의 오늘을 보고 반고흐가 그 그림에 나를 그려놓은 게 아니었을까? 씨 뿌리는 사람과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서는 어두운 면을 청소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어. 무언가를 처리한 그 밭에서 그걸 알면서도 씨를 뿌리고 그 감자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그림이 유독 오래 걸리고 음침하고 우울하고 어두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양파가 담긴 접시 정물화에서는 먹던 양파가 썩어 보였어. 자세히 보면 양파 껍데기 안에 담뱃재를 넣어 놓은 건데 언뜻 얼핏 보면 양파가 썩은 것 같거든? 그래서 이것도 혹시 닉네임이 양파인 젠틀맨이 썩었다, 뭐 그런 의미심장한 그림이 아니었을까? 담쟁이 넝굴이 있는 나무에서는 왼쪽에서 두 번째 나무에만 빨간 표시가 되어 있어. 거기는 시체. 그리고 그 왼쪽 나무에는 노란 점들이 찍혀 있는데 그건 살인도구. 그리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나무를 보면 마치 여자의 뒷모습이 흐르고 있는 듯이 보여. 그래서 이건 살인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 밀단과 떠오르는 달이 있는 풍경에서는 저 밀단 밑에 뭔가 있다, 시신이든 뭐든 숨겨놨구나 싶었고, 반고흐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갔던 정신병원, 그리고 길을 잘라야만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혹시 무언가를 들었나? 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도 들었나? 아니지. 보는 게 아니라 들었을 수도 있지. 그것이 망상일 수도 있는데 너무나 괴로워서 길을 잘라버렸나? 아니면 고객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젠 젠틀맨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몸이 아파서 정신병원에서 쉬고자 했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젠틀맨 일을 하다 보니 너무나 끔찍하고 기괴해서 진짜로 미쳐버렸던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는데 정신병원 정원의 소나무와 해질 무렵의 소나무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젠틀맨의 원로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반고흐가 경의의 표시로 저 울창하고 멋진 소나무들과 함께 그려서 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협곡은 마치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는 듯이 보였고, 슬픔에 잠긴 노인도 감히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을 겪으신 분들의 애환이 느껴졌어. 그래봤자 나는 잘 느끼지도 못했지만 구름 낀 하늘 아래 밀더미에서는 저 밀더미 안에 뭔가 있구나,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 그리고 큰 벌레처럼 보이기도 했어. 그리고 자살. 반고흐가 자살이라고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봐. 어떻게 자살할 사람이 동생에게 물감을 부탁할 수 있겠어? 나는 타살이라고 봐. 정신병원에서 살해된 거라고 생각해. 만약 내가 정말로 시간여행을 해서 과거로 돌아가 반고흐를 만난다면 꼭 물감을 선물할 거야. 또 봐, 반고흐. 반고흐 아이. 2024년 12월 17일 전시 감사합니다.